지난 3월 10일 중동의 오랜 앙숙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 베이징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공식 화해와 함께 7년간 단절된 외교 관계를 되살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의 종주국 사우디와 시아파의 본산 이란 두 나라가 갈등을 접은 것이죠. 이에 중개자로서 중국의 국제 무대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합의로 시리아 예멘 내전의 긴장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미국의 대중동 영향력이 줄어드는 사이 중국이 재빠르게 그 공백을 채우며 치고 들어간 것이죠. 미국은 중국이 사우디 이란 간 관계 정상화를 중지한 데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의 완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협상은 사우디가 바이든의 뺨을 때린 것과 같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4월 2일에는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하루에 116만 배럴 규모의 추가 감산을 예고했는데요. 러시아의 50만 배럴 감산 조치 연장까지 합해 166만 배럴입니다. 지난해 10월 200만 배럴까지 더하면 감산한 석유량이 366만 배럴이 됩니다. 사우디가 계속해서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린 꼴이 됐어요. 무엇이, 왜 사우디가 이렇게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게 만들었나요? 여기에는 사우디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20세기 초 아라비아 반도의 여러 부족을 통합한 이븐 사우드는 1927년 제다 조약에 의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리고 1933년 일찍이 미국의 신식 석유 채굴 기계를 받아들여 유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죠. 미국의 석유 기업들은 아람코라는 회사를 세워서 석유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회담으로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1973년 욤키프르 전쟁으로 불리는 제4차 중동전쟁이 있었는데요. 사우디는 항상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1973년 욤키프르 전쟁 10일 만에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세계의 청력가 키신저가 등장했어요. 1974년 미국과 사우디 간의 페트로달러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사우디는 미국으로부터 정유시설 보호와 군사 지원 약속으로 안보를 보장받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모든 원유 수출은 달러로 결제한다는 것이었죠. 1979년 이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에서는 왕정은 말이 안 된다. 왕정은 타도에 버려야 된다. 타도 목표 중의 하나가 사우디 왕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무슬림이지만 1400년간 사이가 안 좋았던 시아파는 큰 골칫거리였어요. 페트로달러는 사우디의 안보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호적인 두 나라 관계는 9.11 테러 이후 서서히 균열이 왔습니다. 사우디는 최근 12년 동안 미국에게 서운함이 쌓일 만큼 쌓여왔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 때 셰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 됐어요. 셰일 오일이 100만 배럴에서 800만 배럴로 늘어났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후 미국은 안정적인 중동산 원유 수입을 위해 호르무즈 해외 항공모함 2척을 상시 배치하는 등 매년 3천억에서 5천억 달러의 국방비를 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중동 정책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봇 투 아시아를 시작한 거죠. 에너지 수입이 필요 없게 된 미국은 이 항공모함 2척을 남중국해로 이동시켰습니다. 셰일 오일로 배럴당 30달러까지 원유가 하락했어요. 셰일 오일 통제를 원하는 사우디의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했습니다. 사우디는 대학은 물론 유학까지 국비로 지원해줄 정도로 재정 지출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배럴당 60달러가 돼야 균형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석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의 배럴당 생산 단가는 9달러, 러시아는 17달러 선입니다. 셰일 기업들의 지속 가능 생산 원가는 40달러 전후로 알려졌는데요. 재고 원유가 쌓이자 미국 석유 시장에선 배럴당 마이너스 19센트의 마이너스 거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유가가 10달러로 하락한다 해도 사우디는 버틸 수 있습니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셰일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대통령 때는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했는데요. 시리아는 25%의 시아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어 이란, 이라크, 레바논으로 이어지는 조승달 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의 철군은 미군과 함께 IS 격퇴에 참여하여 만여 명이 전사한 쿠르드족을 배신한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202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사우디의 안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 결정적인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가시크지 암살 배후로 빈살만을 지목하고 왕따시킨 데 있습니다. 더구나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항하기 위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무기 판매를 취소했습니다. 사우디는 이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안보 약속을 안 지키면서 증산을 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달가울 리 없죠.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는 게 사우디의 입장입니다. 과거엔 미국이 사우디 원유의 주 고객이었다면 지금은 경쟁자로 변했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사우디 제1의 고객이 된 중국이 사우디에 접근하지요.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빈살만은 시아파와 손을 잡겠다는 획기적인 발상을 합니다. 중국이 중재를 했다고는 하지만 빈살만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했겠죠. 사우디와 이란의 화해, 달러 패권과 유가 등의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이 된 아람코는 중국 정유회사 롱성석유화학의 지분 10%를 위안화로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3월 16일에는 중국이 사우디의 무역대금 결제용으로 위안화를 대출했습니다. 페트로달러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마중물인데요. 다만 시 주석이 원하는 대로 사우디가 원유 거래까지 위안화로 결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이 이를 보고만 있을 리 없어서죠. 그건 페트로달러 체제에 반기를 든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은 예외 없이 미국의 경제, 제재, 군사 행동 대상이 됐습니다. 중동이 중국 쪽으로 돌아서니까 미국이 중동에 항상 친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동이 강하게 나가도 함부로 못하고 달래고 있습니다. 이상 세렝게티와 같은 세상에서 호랑이의 꼬리를 밟고 있는 형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